파주시 풀하우스 주인공을 만나러 향하는 길. 푸르른 녹지가 펼쳐진 곳에 위치한 한적한 주택가.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외관이 인상적인 집. 가족의 소망을 담은 집으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과 건축물과의 소통을 생각하며 폭넓은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축가 김주연 교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풀하우스 주인공 서문종 이복희 부부.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의 입구. 들어오는 입구는 어떻게 이렇게 꾸미셨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 어느 분이라도 이렇게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꾸몄어요. 식물 가꾸기가 취미인 이복희 주부가 꾸민 입구. 고운 분홍빛의 곽꽃과 그윽한 향기의 채송화가 오르니를 먼저 맞이합니다. 자연의 싱그러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입구가 아닐 수 없죠? 남북으로 1m 경사진 지형에 집면적 297제곱미터로 지어진 오늘의 풀하우스. 마당을 향해 디귿자 형태로 지어져 실내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통창을 내 집이 주는 답답함을 없애고 빛을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외관은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해 현대적인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계단에 비추는 자연광은 또 다른 매력. 실내는 정원을 향한 시선이 막힘이 없게 했습니다. 저희 거실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밖같이 바로 보이네요. 마당을 향해 열린 거실. 한층 더 넓어 보이고 스며드는 빛이 화사한 느낌을 줍니다. 들어오면서 외부 전경이 네. 같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거실의 통창. 그리고 뒤쪽으로는 소파와 함께 조그마한 창을 내 채광에도 효과적이게 했습니다. 또한 거실 창에는 블라인드를 달아 빛 조절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을 담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을 어떻게 짓게 됐는지 그 계기가 궁금해요. 이제 정년 퇴직 얼마 안 남고 해서 결국 이제 퇴직하고 나면 이제 들어갈 집이 필요했고 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이제 남의 집만 짓다 보니까 이제 한번 내 집 좀 반듯하게 한번 지어보자. 2009년 2월 공사를 시작으로 11월 완공에 입주했다는 서문종 이복희 씨 가족.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인 공간을 꼭 해야 되겠다,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희는 좀 그런 면은 제가 욕심을 좀 냈어요. 1층은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쓰는 공간들로 설계했는데요. 여기가 저희 주방이에요. 주부 이복희 씨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꾸민 주방. 아일랜드 식탁을 마당 쪽으로 향하게 두어 주부의 시야를 넓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거네요? 네, 여기에서 또한 복도를 사이에 두고 거실 반대편에 있는 주방은 주부가 조리를 할 때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공간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요리하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을 이렇게 보면서 일을 하면 즐거움을 찾고. 주방 곳곳에서 주부를 위한 배려가 느껴지죠? 또한 주방은 단순히 식사를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앞마당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복합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나가면 바로 수영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원래 주차장이었던 부분을 물을 좋아하는 가족을 위해 수영장으로 만든 것인데요.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만든 수영장, 참 실용적이죠? 또한 휴식 공간도 함께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록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어른들, 성인들 할 수 있는 수영장이요. 가족의 정을 더욱 돈독하게 쌓아줄 수영장. 작지만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작은 이 마당이라는 이 공간에서 또 가족들이 한번 욕심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키우는 개인가 봐요. 네, 우리 저 키우는 게 뭉치예요. 뭉치. 아. 사고 뭉치. 사고. 사고 뭉치. 이리 와, 저 봐라. 근데 여기는 노출 콘크리트가 아니라 좀 다른 마감재로 필로티 공간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반층 정도 높이로 해갖고 사랑방의 개념입니다. 이게 사랑채. 네. 그런 개념으로 해서 건물을 앉혔습니다. 대지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반영해 생긴 1.5층의 사랑방. 주택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사랑방이라 더욱 특별한 이 공간은 큰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포인트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관으로 봤을 때는 좀 스페셜한 부분이면서도 무언가 좀 궁금한 이제 그런 공간이 되었어요. 따스한 느낌과 함께 포근한 느낌을 주는 1.5층 사랑방입니다. 이 집의 중요한 구조인 스키 플로어. 건축가 김주연 교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건축가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표본이 될 수 있는 집인 것이 스키플로어 형태의 가장 완벽한 집의 구조를 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각 공간을 굉장히 프라이버시하게 유지를 하면서도 필로티 공간 밑부분의 수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축주나 건축가가 서로 협의하에 잘 상호가 조화가 돼서 만들어진 집입니다. 계단실이 굉장히 밝으네요. 네,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큰 창을 내므로써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제 지하라든가 각 층에 빛이 투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층을 찬찬히 살펴볼까요? 2층은 가족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복도를 중심으로 각자의 침실로 구성된 2층. 여기는 또 마감재가 이 복도에 좀 특이하네요. 네. 노출 콘크리트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외벽 쪽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데 특히 이제 저희 집에는 이걸 이제 과감하게 내부 쪽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끌어들였습니다. 실내 장식을 위해 내부 또한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을 한 것인데요. 실제 시공했을 때 굉장히 단열이나 그런 문제에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렇게 실내 마감재로 쓰셨을 때 또 다른 느낌의 색다른 마감재로서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보는 것으로 굉장히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부부의 공간부터 살펴볼까요? 부부의 침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최소한의 가구만을 배치해 좁은 공간을 넓게 쓴 부부의 침실. 또한 한쪽 벽면을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해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침실 한쪽을 옷방으로 꾸몄는데요.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습니다. 2층으로 이렇게 한 게 남들보다 좀 다르지 않나. 그럼 1단이 여기에 있고, 예, 2단이 있고 이쪽으로. 2단에서 거기 뭐 수납하는 거 이렇게. 자투리 공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수납 공간으로 활용한 주부의 남다른 감각이 느껴집니다. 여기가 저희 아들 방이에요. 여기는 테라스도 있네요. 네. 아들 방 또한 벽 한 면을 붙박이장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널찍한 베란다를 낸 것이 특징인데요. 또한 벽면에 가구를 붙여 방을 넓게 사용했습니다. 확 트인 느낌을 주는 베란다. 참 멋스럽죠? 참 시원하고 좋네요. 네. 아래 마당도 이렇게 보이네요. 네, 마당도 있고. 남자들은 성격이 급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네. 앞뒤로 다 산이 보이는 것을 택해서 준 거예요.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전망을 볼 수 있는 방입니다. 예, 그럼 이제 집을 다 본 건가요, 이제? 아니에요. 여기 네. 저희 집의 하이라이트인 네. 또 지하 공간이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지하는 어떤 공간일까요? 가족부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꾸민 지하. 운동부터 영화까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을 들여 만든 이 방음벽은 아들의 주도하에 가족이 함께 작업해 완성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의 힘으로 만들어 더욱 애착이 간다고 합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달라진 점? 그런 것들 있으세요? 일단은 그 함께 공유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잘 됐다. 네. 요 공간을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집이라 하면 그냥 단순히 그 외기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집은 유기적으로 잘 구조적으로도 어우러지고 가족 구성원들 서로도 소통되고 화합되는 그런 공간의 집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가족의 소망을 담아내 더욱 의미가 깊은 집. 공간 하나하나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꽉꽉 채운 이복희 씨의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